나름 스윗한데 약간 싸가지 없는 약간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 관성을 잘 보신다 그러니까 아니 죄송한데 그 뭐 이거 방울 하나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잘하는데? 신내림인데 거의? 바퀴 2개를 하고 채널 연결하면 앞으로 갑니다. 이걸 자전거라 부릅시다. 안녕하세요. 공식이 뭘 알아의 쓴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좀 초대를 해봤는데요. 판타지를 원래 좋아했고 그리고 로판도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약간 세계관 같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제독이니 공작이니 영진이 지금 현대에는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랑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한 번에 재밌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중세시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실 엘리트분, 엘리트 학자분 이재민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엘리트 학자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오타쿠고요. 이 오늘 할 얘기는 역사 얘기가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역사 고증이나 역사적 팩트를 정확하게 안다 보다는 작품을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이걸 알면 더 깊게 볼 수 있다. 역사학이 아니고 오타쿠학 조교양으로 작품을 재미있게 보기 위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나타난 크래비티 정모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저의 애니 이야기를 오늘 뭔가 저도 약간 주 종목은 아니지만 되게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장르여가지고 그지, 종모님은 출연할 수도 있거든. 아 괜찮아. 아 그러네. 우리는 아니지만 안 되죠. 그러면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1등 수강생으로 이따 가겠습니다. 아 오늘 수석으로 졸업하실 예정이로. 중세시대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계급, 오. 계급. 약간 뭐 공작 이런 계급도 떠오르고 약간 노예, 노예, 천민, 약간 이런. 전 신기하게 중세시대 하면 마물이 떠올라요. 마물. 이거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성벽 밖에 마물이 맞아요. 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중세시대에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되게 완전히 갈려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는 보통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중세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어요. 땅이 영지라고 하죠. 네네. 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어. 사람은 영주라고 불러요. 네. 오. 영지는 이 영주한테 주어진 땅이고 그게 왕이 계약을 통해서 이 영주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 땅을 받은 사람은 귀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왕은 위사시에 네가 갖고 있는 군사들 데려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럼 너한테 영지를 줄게. 이런 계약을 합니다. 이게 봉건제도예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농노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재산이에요. 재산. 영주의 재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신분제가 굉장히 공고했던 게 중세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또 중세하면 그것도 생각나는데 어떤 것들? 마녀. 마녀. 맞아. 마녀. 그리고 뭔가 연금술 약간 맞아요. 이런 것도 떠오르고. 마녀나 연금술이랑 마법. 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는 거 뭐라 그러죠? 천문학, 천문학. 점성술. 네, 점성술 같은 거. 슉 해서 팍 피어오르고 막 빨간색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막. 초록색도 피어오르고. 오 맞아 막 피어오르면서 조씨가 왕이 된다. 약간 섞었는데 여러 가지가. 방금 말씀해주신 이 연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 하면 몇 년대 같으세요? 중세 시대 하면은 뭔가 앞에 1이 안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세 자릿수. 네, 세 자릿수. 맞아요. 800년도, 오, 700년도 맞아요. 이렇게. 근데 중세 시대를 보통 학문적으로 따지면 400년쯤부터 1600년쯤까지 봅니다. 너무 길어. 12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가톨릭적 세계관이 이 대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건 성직자들의 일이었고, 그래서 기록이 별로 없고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물이라든지 마법이라든지 이런 식의 판타지 요소가 당시의 민간 신앙에서 되게 뿌리 깊게 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통이 이제 넘어와서 나중에 판타지 소설 같은 걸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더 분화되면서 여성향, 남성향 여러 가지 지금의 장르물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중세 시대가 엄청 길었잖아요. 네. 그때 시대에는 현대판이었던 그런 소설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런 소설이나 이런 로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런 소설 같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약간 시절에 유행했던 그런 장르라든지 네.
허를 찔렀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을 어떻게 알았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야기를 전승하는 방식이 뭐였느냐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음유시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죠. 알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퍼뜨리던 사람들이에요. 아.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전기수 같은 느낌의 아. 이런 음유시인들이 어디에 가서 뭘 보고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노래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집에 그 농노들은 땅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라고 해봐야 다 아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재밌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바깥 세상, 약간 바깥 세상의 새로운 잼예. 맞아요. 네, 그 사람들 항상 잼예를 갈구하겠죠. 그 사람들도.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음유시인. 음유시인. 음유시인은 근데 만나기가 힘들어요. 많지가 않아, 숫자가. 그 사람들 약간 아이돌 같은 존재라 그죠, 가지고 그죠, 보려면 그죠. 또 약간 그죠. 응모도 해야 되고 좀 힘든 거구나. 그리고 유명한 음유시인이 왔대, 우리 동네에. 그럼 저를 만나겠어요? 영주님을 만나겠어요? 아, 영준님 만나겠죠. 아, 좀 어렵네. 그러면 누가 이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까? 누굴까?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 그죠? 오. 전쟁에 누가 가죠? 전쟁에 누가 가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애들 끌려가. 끌려갔다. 아들. 징집. 아들. 어. 아니면 기사님이 가시잖아요. 어. 근데 기사님은 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귀족이에요. 영주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이 혼자 가냐? 아니죠. 데리고 가죠. 아.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갔다가 와. 그리고 이제 여관에 있는 그 술집 가가지고 어.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썰 푸는 거. 딱 들어와가지고 팍 밀고 들어와. 뭔지 아이고 알 것 목마르다. 자네 살아 돌아왔구만. 이러면서. 아이고 같아. 왜 한잔 하게 이러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하면서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러면서 그치, 이제 막 한마디씩 하는 거. 벌컥 마시고 탁 내려놓으면서 아유. 우리 기사님께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레드 드래곤을 잡으셨다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도 작은 빨간색 도마뱀을 잡았더라도 그것은 용이에요. 10m짜리 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 네. 그게 부풀려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승되고 아.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되는 것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럽 대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장르물에서 대륙을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륙. 보통 이제 이 세계로 넘어가더라도 이 대륙의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 대륙에 특징이 있어요. 동서남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북쪽은 어때요? 좀 추워요. 춥죠. 왜 추울까요? 북쪽은 원래 추운 곳이니까. 근데 그게 원래 춥다는 말이 북반구 사는 사람들한테만 맞는 말이에요. 아. 남반구 사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올라갈수록 덥습니다. 그러네. 막 아프리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사실 따뜻하잖아요. 적수에 사막도 가까워지니까 있고. 거기는. 응. 유럽도 북반구에 있고 우리도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쵸.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북반구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북쪽이 추워. 그럼 동쪽은 어때요? 동쪽에 뭔가 그 신비로운 맞아요. 신비로운 뭔가 마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막 동쪽에 누구의 고향이었다. 맞아. 하고 동쪽으로 가면 사무라이들 나와요. 아니면 사막 있고 막 사막 건너야 되고. 실제로 그래요. 유럽 대륙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으로 쭉 가면 사막을 건너야 돼. 고비 사막을 건너서 가면 그 당시에 뭐 청나라나 아니면 그 원나라나 이런 그렇죠. 중국이 나와요. 그게 실크로드잖아요. 맞아요. 네. 실크로드를 건너서 왔는데 말도 안 되게 화려한 미담을 갖다 주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황금 있고 막. 그죠. 응.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한 애들인 거지. 동양은 신비로운 동양의 사람들. 이 세계네요. 완전. 그죠. 남부는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남부 이런데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같은 거 잘 많이 나고. 맞아요. 그 우리 왕국이 남쪽이고 그보다 더 남쪽으로 가면 더 남쪽으로 가면 사막. 그죠. 이집트. 사막이야. 사막이고 거기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요. 맞아요. 그죠. 서쪽은 어때요? 좀 그냥 유럽. 네, 그냥 서쪽 아닙니까? 유럽 대륙의 끝에 넘어가면 옛날 중세 사람들 기준에서는 세계의 끝이죠. 이 전통이 유럽 대륙에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북부는 춥고 동쪽에는 이상한 애들 있고 뭔가 신비한데 부자들 있고 그다음 남쪽에는 사막이고 서쪽은 모름. 그런 세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륙인데 이게 어떤 국룰이다. 대륙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항상 북부 대공 이런 아, 분들 그렇죠.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은색 늑대 털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계시는 아,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네. 그리고 얼굴에 상처 같은 거 있으시고. 그 늑대 털을 얻어오는 게 어떤 성인식의 증표고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거를 갖고 와야 되고. 그죠. 이 북부대공이라는 설정도 되게 재밌는 게 북부에 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 때가 저는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기는 힘들지만 그냥 북부에 있으면 대충 키는 커야 돼. 그죠. 맞아. 신체적으로 강건해야 돼. 맞아요. 네. 그리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이 없어야 적어요. 돼요. 네.
왜 말이 적어야 되지?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깎이니까 아, 체온 떨어지니까. 체온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런 이유. 체온 떨어져서 안 된다. 그리고 머리색은 검정색. 검정. 검정색이나 아니면 아예 은발로 가버리거나. 은발 아닌 검정. 눈 색깔은요? 약간 파래. 파란색. 파란색이거나 아니면 아예 까만색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강해 보이는 인상. 북부대공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 기준을 잡으면 173 안 됩니다. 안 되죠. 173은 북부대고 될 수 없어요. 195 미만 불가. 2m에 6박 이래야 돼. 정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칼은 어떤 거 쓰죠? 엄청 대검. 그죠? 남들은 양손으로도 되게 버거워하는 거 혼자서 한 손으로 뽑는 맞아. 소드마스터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북부는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부는 그 위쪽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야만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동네라고 봤단 말이죠. 이 북부를 지키는 병경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통이 넘어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북부 대공이 보통은 귀족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이제 공작 얘기하셨으니까 공작 다음 저 이거 몰라요. 아. 아세요? 누가 등급 더 높은지? 그러면 공작이라는 계급은 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다음 계급은 뭘까요? 공작보다 낮은 거. 백작. 백작. 제가 3개인가밖에 몰라요. 총 5개 있습니다. 아 남작. 남작, 바론 남작. 맞아요. 바론 남작. 근데 바론이 남작이라는 뜻이에요. 남작이야 그거. 그래요? 네. 그럼 남작이에요? 네. 바론 남장이에요. 그럼 또 뭐 있지? 후작. 후작. 하나가 빠졌어. 저 하나를 모르겠어요. 자작? 약간 자작. 자작. 맞아요? 자작 맞아요? 자작? 그러면 자작 맞아요. 공작이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고 남작이 제일 낮아요. 가운데 3개를 맞춰주세요. 아니, 남작 낮아요? 네. 남작 되게 낮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왜 강한 척했대? 그러니까 그동안 강한 척한 거야. 역시 너무 강한 말을 쓰는 사람은 약하기 마련이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겼어. 응. 백작이 조금 높지 않나? 왜냐면 백작이 뭔가 좀 네임드잖아요. 근데 백작이 좀 세게 나오는데 백작 위에 좀 몇 명이 더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애니에서. 제 2년 전에 이세계 중독물이어서 중독자여가지고. 이 세계 중독 시절에 겪었던 그러니까 좀 뒤후자 좀 뒤쪽에 있지 않을까요? 후달려서. 후작 좀 뒤쪽 아닐까? 후작, 자작 2개 할 겁니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정모님은 공후백자남. 네. 그리고 순주님은 공자백후남. 공자백구남. 공자백후남? 정답은 정모님께 정답이에요. 오. 아 진짜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체계를 5등작이라고 불러요. 5등작. 5개의 등급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체계가 사실은 유럽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에 하나씩의 자기만 주어지잖아요. 근데 유럽은 여러 개의 자기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어요. 공작이자 백작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된다고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가는 계급도 존재는 하지만 이렇게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지들이 있잖아요. 영지의 파워가 더 중요해요. 우리 동네가 산골짜기야. 아무것도 안 나. 나는 이 돌밖에 없어. 그럼 이 돌 팔아서 먹을 거 사와야 되는 입장이야. 그럼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산골짜기의 공작이랑 네. 잘 사는 도시의 남작이랑 하면 남작이 이게 나중으로 와서 근대 쪽으로 오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남작은 사실 뭐 크게 원래 영지가 없는 귀족인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백작을 보좌하는 남작이나 아니면 자작들이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중앙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작들은 이제 영지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사실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이제 신분제가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이들이 영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생긴 다음에는 세금을 이 공작한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 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공작이시군요. 동네 공작이시군요가 되는.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군요. 물론 지금도 영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는 귀족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힘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은 사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수직적 그 계급 구도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하거든.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악역 영예 이러잖아요. 영예는 뭐예요? 맞아. 영예. 영예는 높은 분의 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공작 영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녀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면은 마탑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 백작이 마탑주도 가능한 건가요? 그건 좀 어렵나? 가능은 한데 네. 근데 보통은
이 마법사들은 이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강한 힘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귀족들의 문제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약간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맞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불합리하니까. 너도 한 방 아니냐라고 말하게 되는. 권력도 있고 그 마법의 힘까지 있으면은 약간 균형이 깨지니까 그죠. 하나만 하자.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을 보통 이제 나쁜 마법사, 아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법사, 흑마법사. 보통 나쁜 마법사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너무 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법사들 설정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현실 문제에 별로 관심 없고, 오 맞아요. 마법 연구에만. 그죠? 열심히 되게 하고. 기칸 사람들로 나와요. 약간 너드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탑. 오. 마탑. 그 마탑의 주인, 그 오타쿠 짱,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다 오타쿠야. 마법 덕후 짱이 마탑주. 그리고 뭔가 안경 끼고 있고 항상. 뭐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막 뭔가 뽕뽕 끓고 있는 거 막. 오 맞아요. 비커 같은 거 있고. 뭐지 약간 이러면서. 그런 동네가 마탑이라고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어야 이야기를 만드는 구도를 만들기가 쉬우니까. 아 그러면은 성기사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성기사라는 개념은 게임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없었다고? 그럼 실제로 뭐가 있었어요? 그 성기사라고 부르려면 네. 신성한 힘이 있어야기 되는 그죠. 거죠. 그럼 교황 밑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교황 지키는 사람들 성기사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성기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치를 휘두르면 그 그 사람- 빛의 망치에 떨어지고 이런 사람도 없었다. 막 기도하면 막 카르스 빛나고. 검기 나오고 검기 나오면서 막 내 몸은 검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 하면 슉 올라오고 이런 거 없었다고요? 신의 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성기사단은 있었죠. 대부분의 기사단은 당시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톨릭적 세계관이 중세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그래서 모든 기사들은 성기사라고 보는 게 옳긴 해요. 아. 신에게 맹세한 기사들이니까. 어? 그런 것처럼 어떤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색채들을 지금도 우리가 그 중세 시대의 어떤 흔적들에서 읽을 수 있다. 중세 시대에 대해서 제가 이게 편하게 알릴 수 있는 건 기록이 없어요. 밝혀진 게 없구나. 네. 다크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암흑시대. 네. 왜냐하면 문자를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성직자들한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만 문자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약간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세계관에 대한 얘기들을 로판에다 적용을 시키면 약간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이해하면 될지 그 생긴 걸 보고서 약간 지위가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은발이고 막 이러면 약간 대공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쵸. 머리가 약간 그 금발이고 약간 이런 금발의 남작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금발 어. 남자. 그죠? 그게 클리셰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약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클리셰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독자들과의 합의예요. 백작으로 가면 좀 약간 뚱뚱하고 성격 나쁘고. 맞아요. 그런 사람 좀 여기에 많잖아요. 장신구 엄청 많이 쳐. 맞아요. 안 어울리는 거 엄청 그죠, 쳐요. 맞아요, 맞아요.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꼭 그 여주나 아니면 여주가 빙의한 그 친구를 경력 결혼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걸 구해주는 남주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식의 클리셰가 자주 등장하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외모적인 클리셰 왕가나 황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머리 색깔. 왕가 분홍색도 많이 나오고 하늘색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금발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 중에는 금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뭐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금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무슨 그 땡땡 샴푸한 것처럼 땡땡 스킨 샴푸한 것처럼 무슨 머리카락이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냥 세팅 딱 되어 있고 그런 경우 완전 반짝반짝하는 진짜 금색 그런 경우가 많다. 눈은 빨간색이 맞아요. 빨간색. 많은 것 같아요. 그 혈통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공이 딱 유일하게 머리도 검은색이고 눈도 막 빨간색이 아니야. 그래서 약간 뭔가 상서롭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래갖고 막 약간 차별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법사 하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마법사. 근데 마법사도 좀 되게 다양한데. 그죠. 약간 주로 이제 주인공 쪽에 가까운 마법사. 갈발. 맞아. 약간 좀 밝은 갈발. 헤이즐넛색. 맞아요. 헤이즐넛색. 그리고 이 사람은 풍채가 좋은 거에 말랐나요? 말라야 돼요. 말랐어요. 보통 마법사는 말라야 돼. 오. 연구에만 몰진하고 그죠, 막 그죠. 밥도 잘 안 먹고 그죠, 그죠. 맨날 굶고. 그리고 아까 그 황제들은 세팅된 머리가 빡 하고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부스스한 머리도 나오고. 맞아요. 머리가 길어요. 그죠? 맞아요. 안 잘라가지고. 그리고 약간 소심하고 약간 말 주변 없고. 그죠. 오 맞아요. 이런 식의 지금 나온 어떤 캐릭터 정연성들이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반복되면서 독자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발에 눈이 초록색에 동공이 세로야. 이 사람의 종족은 뭘까요?
정령도 생각나고. 오 맞아요. 인간은 아니겠죠 일단. 아니면 눈동자가 빨간색이다 하면 그러면은 초록색 흡혈귀 쪽으로 갈 거. 흡혈귀 쪽으로 갈 것 같고. 초록색이면 약간 숲 관련 정령 같은. 그쵸. 드루이드. 드루이드. 그래. 드루이드. 눈동자가 금색이면 금색이면 드래곤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화는 이미지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지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더라도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왔는데 눈동자가 딱 나왔는데 동공이 세로야. 금색이야. 드래곤이겠구나. 초록색이야. 뭐지 얘는? 하고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밝혀졌을 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될 수 있는 장치들을 깔아놓는 거죠. 이런 거 사람들은 떡밥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회수하는 게 이야기의 어떤 그 보는 재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정모님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정모님은 그러면 약간 로판이었으면은 어떤 종족이었을지 같이 한번. 정모님의 종족? 저는 약간 기사 단장. 오늘 착장이 그러니까 약간 오늘 기사 착장 같아요. 기사 장장 여기 이런 거 이런 있잖아요. 거? 막 이렇게 좀 기사단장보다 초임 기사. 오늘 첫 출전하는 기사. 오. 근데 알고 보니까 황자 한 2순위 3번째쯤 정도. 되는 3순위쯤 되는 상자. 전생처럼 그 약간 몰래. 맞아 몰래 온 거야.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나라의 위기를 내 눈으로 내가 그냥 여기 편하게 있을 수 없다. 형 있잖아요 하고서 온 거임. 근데 형도 같이 왔어. 네, 이런 애들 보면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아니 안 죽어. 이걸 공으로 세워서 2등이었다가 1등으로 올라가는 거야. 맞아. 그지? 그리고 어디서 막 전쟁하다가 갑자기 어디 동굴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드래곤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지. 기연을 거의 만나서. 이 정도면 거의 주인공 만들어주는데. 주인공 하기 근데 싫으세요? 애초에 황자인데 몰래 기사단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주인공 재질이긴 맞아 해요. 주인공 재질이야. 혹시 그러면은 소장님은 로판이다 하면은 약간 어떤 거 하고 싶냐고요? 네 하고 싶은 거 저 마법사인데 너드로 가시는 거예요? 별로 실력은 없는데 네. 이거 잘 터는 사람. 주인공 쪽에 한 명씩 있어야 돼. 그래서 뭔지 돈 알죠? 많은 마법사. 근데 약간 힘숨 찌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뭔지 알아요? 힘을 숨고 있어.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지. 평소에는 뭔가 도움이 안 되다가 진짜 맞아. 필요할 때 갑자기 도움이 돼. 맞아, 옆에 맞아. 항상 있다. 그게 제 추구미긴 해요. 평소에는 얘 왜 있지 하다가 진짜 필요한 순간에 빡 해가지고 배에서 김이 빡. 약간 그런 재질의 마법사가 아닐까? 네, 저 마법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거 보면 하고 싶었던 거. 저는 상인이 되고 싶어요. 약간 자유롭게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이게 주인공들한테 약간 정보도 물어다주고 일단 돈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돈도 좀 대주고 결정적으로 막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라고 했을 때 갑자기 똑똑똑 이래갖고 저기 순디 씨가 오셨습니다. 이래갖고 와가지고 이제 너 지금 그런 고민 있지? 다 알고 왔어. 이러면서 갑자기 돈을 이렇게 탁 내밀면서 자 이걸로 일단 해결해. 해결해라고 하는. 뭔지 알죠? 약간 후감캐잖아요. 그러면은. 듬직한 그. 맞아요. 그럼 이제 옆에서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미래를 위한 투자야. 약간 찡긋 웃으면서 그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 정도는 싸게 먹힐 거야. 두고 봐. 라고. 맞아. 항상 그 주인공 서포트 해주는 상인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좋다. 그렇게. 저도 그거 할래요. 안 돼요, 내 거예요. 근데 진짜 상인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상인 낭만 있죠. 옛날부터 상인 되고 싶었어. 그러면 캐릭터의 어떤 정형성, 외모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뭐 계급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만 맞춰보기 한번 하실까요? 좋아요. 그럼 그려주시면 저희가 안 보고 있으니까 맞춰볼게요. 만화평론가 집안 제가 그림은 진짜 못 그리거든요.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 잘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크게 그려야지. 안 봐야 돼. 안 봐. 먼 산 보고. 뭔가 나왔나요? 충격받지 마세요. 네, 좋아요. 보여주세요. 금발, 파란 눈, 잠깐만, 저 자신만만한 표정? 네. 약간 길드장, 길드장? 어떤 길드? 모험가 길드. 모험가 길드. 아니에요. 기사 길드. 아니에요. 제가 설정한 건 다른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적 할수 있잖아. 뭐야 이거? 이 사람 황족에다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후작. 한 단계만 낮춰보세요. 백작? 네. 오. 이 친구는 야망이 있는 백작이에요. 오. 저는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거 한 명씩 할까요? 네, 해주세요. 정문님 해주세요. 이번엔 정문님이 퀴즈. 그림 좀 잘 그리시나요? 나빠요. 나빠. 본인이 설정하신. 왜 저를 보시죠? 뭔가를 그리고 있는데 저 사람? 정문님 말버릇까지 설정해 주셔야 돼요. 캐릭터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말버릇까지? 오케이. 오.
나왔어.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셋. 잘 그리셨다. 와 나랑 달라. 와. 와, 역시. 은발에 파란 눈, 정의로 나오라. 큰 키. 정답. 북부대공? 아닙니다. 정답. 기사단장. 가까웠어요. 정답. 성기사 단장. 성기사 바로 그 단장? 당장이었다? 뭐 거의 맞는 것 같아. 맞아. 맞는 것 같아. 성기사. 뭐였냐면 성기사 단장의 아들. 뭐야?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근데 아들. 얘도 성기사예요. 가업을 이어받았구나. 가업을 이어받은. 말버릇은 뭐야 말버릇은? 말버릇이요? 아들인데? 아들 주제에 아직 흠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빠한테는 안 그러겠죠. 어리석은 것들. 약간. 잘 어울려. 손님도 보여주세요. 저요? 나의 그림 실력을 보여줘야 되나? 잡는 것부터 달라. 우리 다 가로로 했는데 손님 없어. 확실히. 자, 하나, 둘, 셋. 짠. 뭐야 잘 그리잖아. 뭐 괜찮네. 괜찮아요? 네, 요런 설정입니다. 에메랄드빛.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약간 로판 클리셰여가지고 로판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눈물의 의미까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흑흑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약간 막내 공주. 막내 공주인데? 공주야 파치처럼 약간 구박 많이 받는. 구박 많이 받는? 땡입니다. 여기 공주까지는 맞아요. 공주인데 이 친구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기사단장이나 아니면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다른 나라로 가버릴 몸이랍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은 약간 공주인데 또 로판에서 좋아하는 설정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막 눈물도 많이 흘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최종 흑막이야. 제일 나쁜 애. 뭔지 아시죠? 흑흑 눈물 흘리면서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하면서 주인공을 약간 공경에 빠뜨리는데 다 계산되는 다 거예요. 계략이었고. 다 계략이었던 거야. 왜 요즘 그 쇼츠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네. 막 웃으면서 얘기한 다음에 혹 하고서 표정 바뀌는 거. 맞아요. 그런 캐릭터? 그런 캐릭터입니다. 앞뒤가 다른 맞아요. 캐릭터? 그래서 성격을 물음표로 설정을 했어요. 이런 캐릭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캐릭터 요즘 많습니다. 이런 캐릭터. 최근에 본 애니에서도 이런 캐릭터 있었는데. 이런 애들 되게 클리셰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실존하는 캐릭터들. 실존이죠. 그래서 실존하시는 캐릭터. 실존하시는 캐릭터분들을 모시고 네. 이 좋아요. 친구들의 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맞춰보는 것으로 진짜 관상만 보고 얘기하면 되는 네. 거죠. 딱 얼굴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지 네. 또 중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좋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분. 이거는 제가 정모님한테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지인이에요. 지인이죠. 아시는 분이어서. 네. 뭔가 약간 왕자 쪽일 것 같아요. 귀족, 고위 귀족. 네, 고위 귀족이고 싸움을 엄청 잘할 것 같고 되게 시크하고 되게 무덤덤하게 뭐 주인공이든 누군가를 약간 도와줄 것 같은 관상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반대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더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나이는 20대 초. 초반. 제 1왕자? 약간 1, 음. 2왕자 정도 되고 근데 되게 역시 그런 많이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많이 보니까 이거 네. 얼굴을 딱 보자마자 지금 나온 것이 대부분 이 설정에 부합하는 설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의 연애는 어떠실 것 같아요? 결혼이나 막 결혼 유무나.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말씀해보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해서 약간 부인 같은 거 없는데 딱 여주를 딱 처음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부인이 있나? 있는데 부인이 나쁜 사람? 그래서 물어봤나? 그래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관상에 연애운은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연애운 없다? 말씀해주세요. 대부분 맞추셨어요. 그러니까요. 연애운 빼고는. 아니 연애운도 꽤 연애운 맞긴 해. 맞긴 해. 그리고 이분의 원래 설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 외모, 네. 젊어 보이는 외모기 때문에 네.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에게는 자식이 다섯이나 있어요. 오! 다섯 자식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연령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네. 이분은 아마도 40대 정도? 40대로 와 20대로 보여요. 진짜 동안이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보면서 저분 너무 잘생겼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막 티타늄 리프팅 맞으신 거 아니냐. 슈링크 티타늄 리프팅 와. 장난 아니신 것 같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재력과 그쵸. 지위가 있으면 가능하죠. 분이에요. 네. 와 근데 나이 들으니까 그렇게 보여요. 갑자기?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고위 귀족이십니다. 공작 가문. 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작 가주죠. 이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분도 지인이시죠? 이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뭐 알 수 있는 그 정보가 전혀 없지만 TMI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은데요? 도움은 하나도 안 돼. 아, 그냥 근데 내가 좋다.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좋아한다. 어떤 성격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도 꽤 높을 것 같은데. 약간 철 없는 망나니 느낌인데 하지만 여주한테는 잘해주는 느낌일 것 같아요. 나름 스윗한데 약간 싸가지 없는 약간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 관성을 잘 보신다 그러니까 아니 죄송한데 그 뭐 이거 방울 하나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잘하는데? 신내림인데 거의? 다 맞췄는데? 다 맞췄어요. 그래요?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의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은 되게 아빠가 되게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약간 나라의 큰 직위를 맡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얘는 약간 말 잘 안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은 느낌. 뭐야? 어떻게 아는 거 아니야? 저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당신 누구야? 와 진짜 대단하다. 많이 보면 이게 되는구나. 아 그래요? 우와. 방금 보신 그 분의 아드님이세요. 오! 어쩐지 그리고- 머리 색깔이. 다 맞았어요. 망난이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애정이 있는데 맞아요. 표출하는 걸 잘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간 그런 성격에서 잘 못 받았거든. 저분이 쓰레기인데 아. 이게 쓰레기 망난인데 내 여자에게는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캐릭터 잘 안 이어지잖아요. 약간 서브 캐릭터 느낌. 잘하시는데 다음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얘도 머리가 멋있네. 얘는 형제네. 오. 오 이제 왔어. 형제고 오. 얘는 좀 약간 FM 느낌일 것 같아요. 오. 아빠 말 뭔가 잘 들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친구가 말 안 듣거나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약간 왜 그러냐 하면서 화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아니 진짜 모르는 거 맞죠? 근데 저 이거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다 맞추지? 진짜 맞췄어.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정확해요. 누가 형일까요? 아까 걔가 형일 것 같아요. 오. 아 얘가 형이죠. 아 얘가 형이요? 얘가 동생이에요. 얘가 아, 얘가 동생이에요? 동생- 아닌가? 이 사람은 첫째가 동생 망나니가 1위고 그러네. 얘가 2위야. 아 그러네. 다 맞췄어. 근데 얘도 뭔가 주인공이랑 안 될 것 같은 여자 주인공이랑 잘 안 돼. 오 그럼 정실은 누굴까요? 이 중에 정실이 있어. 아빠. 팬들의 픽은 저는 아빠.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누군가 내 몸에 빙의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를 밤에 좀 보다 자야지 하고 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돈이 모두 빠져나가 있고 약 5시간 뒤에 풀려났어요. 감금되었다가 아, 이 세계에 감동이 되었다. 이상하게 감금되었다가 정신 차리니까 돈이 나가 있고 갑자기 이게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넣어야겠다. 어. 맞추시진 않더라도 정모님이 맞추시는지 보려고 다 맞추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딱 보자마자 형제네 하신 다음부터 술술술술 나오는 게 맞아. 약간 뭐 신내렸나? 갑자기 온다. 오 너무 신기하다. 다음 작품 가볼까요? 이번엔 두 분 다 맞추셔야 할 겁니다. 오. 약간 오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왕의 관상인데 이거. 화려한 거 좋아하고 약간 쓰레기. 잡것들 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무도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거기서 심드렁하게 있다가 괜히 이제 한 명 잡아가지고 와인 같은 걸 이제 붓고 머리에다가 약간 그런 거 하시고 쓰레기지만 약간 내 여자에게는 따뜻한 을 하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데 근데 여자 주인공이랑 이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나쁜 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댓글 욕밖에 없어. 하차해라. 하차해라. 욕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이거 원작 본 사람인데요. 유유 이거 끝까지 보시면 돼요. 유유 이러면서 몇 화까지만 오시면 몇 화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내가 왜요?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약간 오만하고 정모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직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웬만한
여성분들한테 그냥 막 나쁜 남자처럼 대하고 하는데 딱 여자한테 첫눈에 반한 거. 이분은 황태자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 황제는 아닐 것 약간 같았어. 왕자 쪽일 것 같았어. 네. 그리고 굉장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한다. 심심하면 잡것들. 칼 뽑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다닌다. 이런 식의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문이에요.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 이미지가 이랬던 건가?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자기도 그걸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 저런 캐릭터 좋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사람 너무 괜찮아. 이런 느낌의. 이런 남주 괜찮아. 네. 남주죠. 네. 저는 저런 남자 좋아요. 왜냐면 대외적으로는 쓰레기인데 나만 아는 다정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사람들 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감히 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의 나오는 작품의 제목은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이거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 보라고 그 추천했던. 유명한 아직 안 악연죽입니다. 봤어요. 기초교양. 다음은 자, 이분 망난입니다. 이분 풍류를 좋아하시고 뒤에 저 무도회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이분 약간 망난이고. 근데 연기야. 망난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힘을 숨기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망나니인 척하면서 사실 뒤로는 약간 이런 야망을 품고 있고. 왜 황족 아니고 귀족인 것 같고. 아니 귀족 아니면 상인일 수도 있겠다. 돈이 되게 많은 상인. 돈이 되게 많은. 그렇죠. 돈이 되게 많은 상인 또는 귀족이야. 귀족인데 좀 하급 귀족.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해. 이 녀석 여길 또 기어오다니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좋아해. 땡땡님 이러면서 여자들은 좋아하는데 남자들 약간 저 녀석 여기가 또 어디라고 와. 천한 놈이. 천한 놈이. 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설치고 다녀. 쯧쯧쯧라고 하는데 그런 세간의 그런 평가들을 모두 그냥 받으면서 유유자적하게 망나니인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뒤로는 야망이 있어요. 근데 저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약간 그 높지 않은 신분이지만 돈이 많고 약간 야망이 있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느낌이 왔어요. 지금 약간 장사하려고 온 느낌인데요. 어떻게 그게 보이죠? 맞췄어요? 어디서 그게 나오는 거지? 이분 여기 바이브가? 지금 약간 하급 귀족이라는 바이브가? 이런 건 파티를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장사를 맞아. 관찰하고 있다. 거의 다 맞추셨어요. 진짜? 네. 이분은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라는 작품에 나오는 윈터 블루밍이라는 분인데 이름이 짧죠? 안녕하세요. 네. 네. 이분은 서자 출신이에요. 네. 애초에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말씀대로. 근데 돈 모으는 재주가 있어서 지금 이 대륙 전체에서 제일 큰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오. 부자예요. 일하는 일벌레야. 근데 이 사람이 못 가진 게 뭐예요, 지금? 명예를 못 가졌다. 신분이 없죠. 그래서 몰락해가는 왕가의 귀족, 그 공주랑 결혼하려고 돈 주고 결혼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왕족이 신분제를 폐지시켜요. 어? 그래서 뒤통수를 시게 맞아요. 근데 첫눈에 그 공주한테 반한 거야. 너무너무 사랑해. 순애다. 근데 이걸 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친구가. 돈밖에 몰라. 그래서 여주도 오해를 해요. 돈 주고 날 샀으니까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이 오해를 어떻게 풀까요?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잖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그것은 작품을 직접 보시면 되겠어요. 작품 제목이 다시 물어봐.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근데 어떻게 하셨지? 이것만 딱 보고? 관상만 보면은 옵니다. 네, 그리고 옷이 원래 좀 그게 많으면은 좀 반짝이 같은 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맞아요. 그냥 돈 간단하게. 많아서 양복 사 입은 느낌이어서 약간 지기가 높은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본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대충 온다. 서사가 보인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중세 시대의 세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로판 그리고 판타지 세계의 그런 정보들까지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이것들을 다 총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월드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총 8강을 준비를 했고요. 특정 작품을 모티프로 했다기보다 그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독자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시더라 하는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맛에 로판 본다. 가장 좋아하는 로판 속 클리셰 월드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인공을 극혐하는 남주가 자꾸 신경 쓰이고 쟤도 자꾸 나를 신경 쓰는 모습이 귀엽다?
길어. 이게 상황 설명이 들어가야 돼서 길어졌어. 맞아요. 약간 뭔가 그 제목 같네요. 계약 결혼했음 이면은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근데 제가 나를 싫어함 현관에 들어가줘야 돼. 아, 그쵸.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귀엽게 보여 라고 인정 못하고 있는 나까지 사진 있어야 되거든요. 저 녀석. 다음, 다음. 다들 나쁜 놈이라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빙한 이후에 다시 직접 겪어봤더니 사실은 속 깊은 다정한 남자였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와, 대외적으로는 나쁜 놈으로 그렇게 굴고 있다. 둘 다 센데.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현관 좋아요. 현관. 네, 현관, 현관. 오해 착각.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 결혼을 했는데 주인공을 극혐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괜히 틱틱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뭔지 알죠? 그거 제일 서럽잖아요. 밥 같이 안 먹어주는 거. 나 옆에 앉으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나고. 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하고서 일어나. 그 옆에 이제 메이드가 우리 주인님 왜 저러실까 이러면서. 저런 분이 아니신데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귀엽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 갑자기. 그쵸. 반대는 어떠세요? 반대는 약간 정모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던데. 반대. 전 둘 다 좋은데 저는 오해가 있지만 그 오해가 풀리면서 약간 서로 친해지는 그런 모먼트가 또 재밌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저도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재밌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왼쪽 저도 왼쪽. 갑시다. 네, 여주가 집 또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모든 걸 가진 남주가 자신의 세계를 포기하고 나를 선택함. 과 빙의한 다음 거울을 봤는데 내가 매우 예쁨. 둘 다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완전 사실 없어서 안 되는. 근데 저는 거울 봤는데 내가 매우 예쁨 요거는 너무 맨날 예쁘니까 평범? 의외로 평범? 저는 오히려 예뻤는데 빙의했더니 못생겨진 게 되지. 근데 이거는 현실 세계의 거울을 보는 경험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저는 잘생겨지고 싶어요. 그러네. 이 사람은 거울을 보면은 그치?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만 잘생겨봤으면 좋겠다. 맨날 못생겼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거는 약간 그런 뜻은 절대 나도 아니고. 한번 못생겨 보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은데. 알고 싶구만. 이거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난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하나 물었다. 당연히 아닌 거 알죠. 그냥 저희가 못된 거고요. 저는 내가 매우 예쁨. 이거는 나에 관련된 거고. 맞아요. 이건 관계성에 관련된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왼쪽이 불호예요. 아. 불호입니다. 오. 보통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 빙의가 돼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남주가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그 현실로 돌아가면은 그 진짜 내가 마주한 그 현실들과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취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버는 거, 월세부터. 월세. 일단 주민등록이 문제야. 주민등록증 이런 거 다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는 오는 건 좋아. 그러니까 와락 안고 끝났어. 엔딩은 끝났는데 약간 이걸 보는데 남겨진 내가 잠깐 쟤 저거 앞으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지? 감기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감기라도 걸리면 이거 보험도 안 되고 이거 얘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뭐라도 챙겨오든가. 이 모든 게 너무 아까워. 이 궁전을 놔두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전 싫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거 비슷한 애니를 봤어요. 뭐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비슷한 애니를 봤는데 중간에 하차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보다 이게 불호가 있네요. 사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거기서 벌어지는 약간 새로운 약간 낯선 일들에서 도파민을 얻는 건데 이 세계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오면은 사실 그렇게 도파민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없어. 이건 그리고 완결나는 부분이고 이건 도입부니까 오른쪽이 좀 더 취향이시다. 재밌을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이거는 읽어주세요.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까칠하고 안하무인의 평판도 나쁜 남주가 내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날 사랑해줘 라고 갈구하는데 그 얼굴이 잘생겼다. 역시 우는 남자. 남자 중에 남자는 우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실 세계에서는 무능력하다고 비난받고 의기소침해 있던 나. 남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욕하던 지식으로 루판 세계에서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영웅이 됨. 약간 그거지. 그냥 오타쿠였는데 이 세계에 갔더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오타쿠적 지식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 맞아요. 반영이 돼서 내가 그죠? 그걸 알려주는데 그죠? 그걸 보고 천재다 이러면서 말을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막 전기 막 이런 거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이렇게 끌어모아서 요 형태 여기 조그만한 거에다 담으면 어떨까요? 이것을 건전지라고 부릅시다.
그 무슨 박사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바퀴 2개를 하고 채널 연결하면 앞으로 갑니다. 이걸 자전거라 부릅시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걸로 사업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고. 네. 예. 저는 이거입니다. 야망, 성공이 더 중요하다. 어. 근데 물론 남자 주인공 잘생긴 거 좋죠. 음. 근데 이것을 자전거라고 나 이것을 자전거라고 부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저도 그럼 이걸로 갑시다. 이게 확실히 현대 로맨스의 약간 진화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좋아요. 이번에 접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는 중요, 연하, 냉혈한 전쟁 영웅이 나에게만 목숨 바쳐 충성하는데 용모가 아름다움. 이거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다음, 억울하게 죽은 여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복수함. 저는 확고합니다. 오. 저는 억울하게 죽은 여주인공이 다시 와서 역시. 복수물. 저도 근데 이쪽이긴 해요. 얘도 좋아요. 좋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연하잖아요. 연하인 게 중요하다. 근데 저도 저 억울하게 죽은 항상 저런 로파는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처형대에서 처형대에서 막 깍깍 이러면서 와 죽여라. 맞아요. 영화처럼. 오 맞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맞아. 막 너무 억울해라고 하면서 근데 저쪽 앞에 그 나를 죽이게 만든 그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 이거 웃고 있지. 웃고 있어. 이렇게 망치 뒤집었을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후훗 언니 잘 가. 후훗 막 이렇게 웃어. 하면서 그 보면서 내가 억울해갖고 이 저거 땡강 하고 눈을 떠보니까 찍찍찍찍찍 아가씨 일어나세요. 맞아. 그리고 딱 죽고 눈 뜨기 전에 약간 혼잣말 몇 번 맞아. 있어요. 꼭 혼잣말.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거.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탁 눈을 뜨고 아가씨 일어나세요. 아이 참 오늘은 뭐 무도회 간 날이잖아요. 이래갖고 뭐 무도회?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헉, 이건 10년 전에 나잖아. 그 모든 것이 시작된 날. 맞아. 오늘 나는 그 무도회에 가서 거기서 만난 어떤 백작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그 놈이 사실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이번 생엔 저 녀석을 절대 사랑하지 않으리. 그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일부러 다른 길로 비껴갔더니 거기 알고 보니까 황태자 있고 황태자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네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맞아. 느낌으로. 어떻게 들어왔지? 맞아.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사실 둘 다 좋긴 한데 제 취향에서는 말씀하신 것 폭이 같은 큰 게 확실히. 도파민 나오는 도파민이 있어요. 게. 이렇게 네, 문제 해결하고 자전거 이것이 자전거입니다. 와. 좋아요. 자전거입니다랑 이야기가 시작하는 장면. 내가 매우 예쁨. 내가 매우 예쁨. 정모님은 모르는 그 감정. 아닙니다. 저는 근데 도파민으로 따지면은 사실 너무 이게 예쁜 사람을 빙의하는 거는 너무 흔해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거요. 약간 기본 소양이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아름다워야 해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이곳은 화려한 것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빙의한다면 거울 보기 전에 손 보는 게 더 저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이게 뭐지? 손 보고 옷 한번 보고. 옷은 뭐지? 이 옷은 뭐지? 내가 언제 이런 거 입고 잤지? 그리고 거울을 딱 갔더니 이게 나? 맞아 그 대사야. 이게 나? 나? 그리고 저기 도입부 클리셰 있잖아요. 갑자기 10년 전으로 돌아왔어. 이러면은 그럼 아버지도? 약간 이런 아버지도? 이러면서 갑자기 그리고 복도 뛰어가고. 뛰어가서 아버지 문 쾅 열고 서재 열어갖고 막 아버지가 왜 그러냐 릴리안느 이러면 아버지! 이러고 안긴 다음에 엉엉 울고 막 릴리안느 왜 이래? 이러면서 나쁜 꿈이라도 꾸었니? 맞아. 내 아버지 너무 나쁜 꿈을 꿨어. 국룰이다 이거. 그치. 명작이다 이거. 이미 명작이야. 저 약간 그거 있어요. 저 약간 그 부모님 얘기 나오면 갑자기 눈물을 맞출 수 없는 그 그치. 병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런 게 나오면 아버지 릴리안느 왜 그래? 나쁜 꿈을 꾸었니였으면 이거였을 것 같은데 여기선 자전거가 이길 것 같아요. 자전거. 이것이 자전거입니다. 역시 자전거입니다. 이것을 자전거라고 부르자. 좋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다음. 어. 네. 신경 쓰이는 귀여운 현관. 전 바로 고릅니다. 복수. 높낮이가 커야냐? 이 도파민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귀여운 관계에서는 뭘 죽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복수는 일단 죽이면서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귀여운 남자가 주는 그 도파민이 한 5 정도라면은 연하면 6? 근데 억울하게 죽은 여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이번 생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눈 딱 뜨고 이거면 여기서는 도파민 맥스. 1000으로 가죠. 근데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이 그 처형대에서 지켜보면서 그렇죠. 너무 열받았어. 언니 잘 가. 쪼개? 약간 웃냐가 아니야. 쪼개네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리고 국룰 그 전날에
그 감옥에 와 흑막이 찾아와가지고 뭔지 맞아. 알죠?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내 앞에서 사실 그거 너가 하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건 너지. 후훗. 이러서 약 올리고. 약 올리고. 그래 내일 보자. 마지막에 되겠지만 하고 올라가는 거야. 얘는 이미 처형당할 거 알고 있고 너무 억울해. 용서가 안 되는데요? 이거다 이거야. 복수하러 가자. 이 자전거 대 복수네요. 결승. 결승전? 자전거입니다. vs 복수하자. 제가 이 세계물에서 이 두 가지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이 세계 중독자였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왜냐면 저도 그 여기서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뭔가 체험? 이 세계 체험기가 약간 이 자전거입니다 느낌인 것 같고 여기는 그 세계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복수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동시에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야 완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파민이 팡팡팡팡팡 터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미친 도파민. 근데 여론 저 자전거입니다는 그렇죠. 약간 문제가 뭐냐. 주인공이 좀 평범한 친구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폭이 극단적이지 못해. 그렇죠. 사람은 죽이면 안 되고. 아니 왜? 되어야 맞아요. 하니까. 항상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약간 평화주의적인 해요. 맞아요. 평화주의자고 싸우지 말아요. 막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착하고 약간 힐링물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도파민 도파민은 아무래도 복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차이게 돼요. 맞아. 얘는 위기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복수를 할까? 저도 역시 복수인 것 같습니다. 또 복수인 것 같습니다. 도파민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이 맛에 로판 본다. 가장 좋아하는 로판 속 클리셰 월드컵은 억울하게 죽은 여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복수한다입니다. 예. 이게 악령물이나 복수물이 꾸준히 인기가 있는 스테디셀러가 된 이유인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이거 정말 제일 재밌어요. 제 기준. 보시는 분들도 같이 약간 해보셨으면. 맞아요. 이거 같이 해보면 좋겠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월드컵까지 같이 달려봤는데요. 같이 중세 시대의 그 역사부터 이제 설정들,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로판과 판타지물까지 저희가 한번 쫙 알아보고 마지막에 활용정점으로 저 월드컵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소감 어떠세요? 재밌으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중세시대 얘기한 게 전생 같아요. 그러니까 짹짹짹 일어나렴. 재민아 일어나렴.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 건가 봐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이 멤버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좋은 것 같아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우선 아까부터 계속 말했다시피 저 되게 이 세계 중독자인데요. 근데 이 세계에서 약간 중세 시대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듯이 봤었었는데 이제는 좀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전보다 좀 더 깊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애니나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이 저희 공식이 뭘 알아 시즌 1의 마지막입니다. 시즌 2가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시즌 1의 마지막을 같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하면 또 불러주십시오. 같이 저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오게 해달라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언젠가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또 봐요 제발. 네, 또 봐요.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